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나 주택 세금은 어떻게 될지 바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분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투표율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 투표율이 엄청나게 이제 높게 나왔었고, 거기서 49.42%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시끌시끌 할 겁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그 다음 날인 6월 4일자 오전에 지금 촬영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시시각각으로 거의 변동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까지는 계속 뭔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각 구성하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강의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6월 14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제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펜딩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 정권 교체기, 말 그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상속 증여 양도가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나 이런 현장에서만 좀 더 딥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유료로 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입니다. 현장 강의고 하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펜딩의 고객센터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올렸냐? 왜냐하면 저는 이 세금 정책을 전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복잡했던 세금,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세금을 풀어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약간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2017년 8.2 대책이 신호탄이었죠. 그때 중과세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2019년 12.16 대책 나오고 쭉쭉쭉 2020년 6월 17일 이때 세금 정책도 끔찍했죠. 이때 아마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왔죠. 그러게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또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과거의 유사한 형태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걸 정리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대선 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눴었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대선하기 전에 분명 찍었었어요. 건설 CEO나 이런 분들 새 정부 정책 1순위로 말했던 게 뭐냐면 대출하고 세금 좀 풀어달라, 우리 죽을 것 같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건설업계 CEO 분들에게 이걸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자초한 거 아니냐, 막 지어놓고 나서 팔리면 자기들 수익이고 안 팔리면은 나라 보고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댓글에 성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택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자, 어쨌든 대출 규제나 세금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토로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고사 직전이다 해서 양도세를 확 낮추자라고 해서 새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걸로 뭐 이데일리가 그때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국은 세금 깎고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걸 받아들이는 시각은 제가 봤을 땐 다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4일부터 요입당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예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금융이나 세제 개편, 그래서 수요 개선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죠. 양도세, 거래세 이런 거 완화해야 된다. 거래세 완화해야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이냐라는 걸 들어봐야 되는 거죠. 공약에서 심층 분석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 세금 난 손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스탠스를 규제를 해야 되는 선에서 그냥 지금 형태만 유지하지 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게 큰 변화예요. 어쨌든 이게 좀 더 중도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매기자 라는 것에 관점이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2017년 8.2 대책부터 결국은 세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억제, 강화 뭐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거 형태를 그냥 그대로 두자, 차라리 세금을 손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시장에 교란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하셔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세금 패턴, 3주택자 이상의 뭐 다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그대로 과거와 똑같이 풀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늘어나면 그거 감당할 사람은 세금 내고 해라,
그리고 주택 하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할게. 너희까지 복잡하게 하면은 너무 어려워진 세금이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라는 조건의 컨디션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잣대를 말할 때 결국 출범하고 나서 6개월의 집값이 그 정책을 휘두른다라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도 올라가긴 했고 쭉쭉쭉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시장의 분위기가 결국은 정책으로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 시장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핀셋 정책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간의 양극화도 크다. 집값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공급 부족은 제가 봤을 때는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자라는 것도 하고 제가 토지 수용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4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가 시작된다 그러면 또 좀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항상 주택 공급을 신도시 형태로 좀 많이 했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을 말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서 지금 세수 펑크로 엄청나게 많은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몇 조 하는데 엄청나죠.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거의 7, 80조가 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5월 30일자에 나왔는데 윤 정부의 세수 펑크의 80%는 정부가 경기 예측을 실패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너무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세수 펑크가 크게 보이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한 게 있죠. 기획재정부가 너무 거대해진 것도 있고 예산 편성을 따로 빼자.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를 두 개로 좀 나누자. 쪼개자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결국 그러게 되면은 이 세수 펑크를 이제 예산부가 따로 설정될 거고 거기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 펑크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지만 결론 아직 안 났어요. 내각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2달 걸립니다. 기본 2달 걸리니까 그동안에 계속 변동이 생길 거라고 봐요. 나라의 미래도 근데 어두운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떻게 더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더 규제를 할 것이냐, 산업당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형태가 최소 한 2달 동안에는 계속 정신없이 활발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나온 건데 OECD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죠. 1%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거 엄청 낮춘 거예요. 한국의 미래,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영업자 채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 채널에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자영업자분들 정말 끔찍합니다. 현재 주택 상황, 부동산 상황은 어떠한가를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97.7%나 감소했어요. 결국은 실거주 2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규제를 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풍선 효과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기 못 사면 그 옆에 사자. 결국은 한강 벨트 라인으로 부동산 사자. 거기 주택 가격들이 오를 테니까. 그래서 마포, 성동, 강동, 광진구 뭐 이런 데 주택 가격 오를 수 있으니 거기를 유익 있게 좀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보세요. 강동이랑 마포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이제 국토부에서 바로 회의를 했죠. 16차 부동산 TF를 했었습니다.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하겠다. 이게 언제냐면 5월 23일이에요. 불과 10일 지났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은 거의 월 단위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톤 터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느껴하실 건가? 이걸 바톤 터치를 하는 내각이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지만 그 내각이 구성이 돼서 이 바톤 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금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어쩌지? 라고 고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세금 정책과 이 지역 정책이 달라요. 말 그대로 세금 정책은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늘려버리면
이 적용을 받는 지역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1억의 적용을 이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이 관계부처 활동을 할 때 용산, 강남 3구 등 주택가격 변경 모니터링 하겠다 해서 필요하다라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는 그대로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정책적인 얘기, 세금 얘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